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8월에는 수조가 좀 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등 기관들이 일제히 조선주 매도세로 전환한 것이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연기금이 삼성중공업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는데, 근데 최근에는 삼중, 현중,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우위를 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삼성중공업의 주가 방향, 이게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8월 4일 기준 투자 성적표 보시면서요, 여기서 정리할 사실들이 좀 있습니다. 이 그림이 가령 지난 한 3월이나 4월 그때 모습과는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때는 조선주 YTD 수익률이 형편없었고요. 마이너스가 많았죠. 그때는. 다른 종목들, 비조선주 종목들 오른쪽에 있는 거, 그것들 빨간 기둥이 위로 쭉쭉 뻗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신한은행이 수익률 최고로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변했다는 겁니다. 현재 YTD 수익률, 1월 초 주가와 현재 주가 등락률, 요것이요, YTD 수익률은. 그래서 삼중이 74%이고요. 요거보다 높은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 뿐입니다. 삼중, 한화, 한조회, 요 수익률이 지금 압권이지 않습니까? 연말경에는 비조선주 종목들 중에서 마이너스 기록하는 종목들 다수 속출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수익률도 밑으로 더 내려갈 걸로 봅니다. 하이닉스 마이너스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수익률은 3자리 이상으로 더 오를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1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외국인들 조선주 투자 성적을 분석을 제가 해봤는데 아주 재밌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요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에 대한 외국인 성적을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들 삼성중공업 시가총액 1월 1일 기준 대략 한 7,600억 정도였는데, 이게 8월 4일 종가로 대략 한 1.5조 원 정도, 1.5조 원 좀 안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그래서 대략 한 7,300억 정도 벌었다는 겁니다. 삼중 한 종목에서. 물론 평가 이익이죠. 이 중에서 5,700억 원은 주가가 5,110원에서 8,910원으로 상승한 결과, 즉 가격 효과이고요. 1,600억 원은 그동안 삼성중공업 주식수를 계속 사모하기 때문에 수량이 늘어난 효과, 즉 수량 효과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1월 초 지분율 16.9%에서 현재 지분율 19.03%로 늘어나 있다는 거죠. 주식 수로는 대략 한 1785만 주 늘었는데, 즉 외국인들이 1785만 주 주식 수를 늘리기 위해서 투입한 신규 자금이 과연 얼마인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이 다르겠죠. 외국인들은 5,000원대부터 4월부터니까 5,000원대부터 계속 폭발적으로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6,000원, 7,000원, 8,000원 이렇게 계속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2만원 되더라도 매수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15,000원 넘어가도 당연히 매수할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래서 넉넉하게 잡아서 가령 7,000원 안 될 것 같은데, 평균 매입 단가 7,000원 안 될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그렇다는 거죠. 추가로 1,785만 주, 추가로 더 매입한 돈이 평균 매입 단가 7,000원 안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7,000원 잡아도 투입 자금 1,250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돈 전부 이제 빚내서 한 거다. 그래서 연간 이자율 5%를 빌렸다면 연간 이자 63억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효과로 1,600억 더 벌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푼돈 투입해서 주식수도 늘려버리면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의 시가총액이 왕창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게 바로 투자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 YTD 수익률 현재 95%입니다. 시장 평균은 위에서 본 것처럼 74%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삼성중공업에서 시장 평균 74%를 초과해서 21% 초과 수익 올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각자 수익률도 산수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투자한다고 그러면 참 곤란하겠죠. 이 산수입니다. 산수. 예.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산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삼성중공업 YTD 수익률이 74%보다 적다면 매우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겁니다. 예. 만약에 6월, 특히 7월 주가 폭등할 때 분할 매도 한답시고 말이죠. 조금씩 팔았다면은 그런 분들 수익률은 반드시 74%보다 적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74%도 안 된다면은 그 참 곤란하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외국인들의 그 삼중, 현중, 한화, 현대, 미포 요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예. 그림의 의미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가령 삼성중공업에서 1월부터 현재까지 7,300억 원을 벌 때 현중에서 2,500억 원 벌었고 한화에서 2,300억 원 벌었고 현대미포에서 700억 원 벌었다 이런 뜻입니다. 저 그림의 의미는. 그래서 삼성중공업 번 것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말이죠. 1월 1일 기준 주식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대미포는 금년에 주가 상승이 코스피 평균 한 절반 정도, 절반 약간 넘은 그 정도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고요. 수량 효과는 보면 빅3 간에는 지금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는 금년에 외국인 지분이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흔적이 없습니다. 수량 효과는 현대미포는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거의 그림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 그림 앞으로 수년간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8월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슈퍼사이클은 2004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번 슈퍼사이클은 23년 4월부터라고 저는 이렇게 주가에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 이런 거를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당연히 저희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맞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희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되기까지는 저는 이제 이런 기준을 갖고 간다 이런 뜻이고요. 저는 21년 5월경 슈퍼사이클 다시 돌아가나 보다 하고 그때 이제 삼성중공업 투자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2년 너무 일찍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2년 정도 엄청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투자 잘 한다고 보는데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난 2년간. 예, 그래서 가장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딱 찍어서 들어가면 참 잘했는데 삼성중공업은 시작할 때부터 고생 매우 많이 했습니다. 아주 혼났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동안 수십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물량을 늘려왔기 때문에 요것이 요즘 아주 주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묘사하는 말이 있죠. blessing in disguise 또는 turn lemons into lemonade 또는 from rags to riches 이런 거 아닙니까? 원시인들은 전화 위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원시인 용어는 저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현재의 사이클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간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건 모릅니다. 지금 오른쪽에 물음표 밑에 사각 박스, 그건 이제 현재 사이클의 모습인데 저게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척 하는 놈이 있으면은 그런 놈하고는 아예 말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알 수 없는 거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덩신이라는 거고요.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시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Not forecast, but adjust to the market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잘 따라가면, 즉 시장에 적응을 잘하면 그러면 이제 저절로 그 결과로서 부자가 된다 이런 겁니다. 확실한 것은 과거 사이클 그때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요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때도 한 5,000원 부근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15년 전에 5,000원 하고 현재 5,000원은 돈 가치는 많이 다르겠지만 하여튼 진짜 않고 매우 중요한 거 과거에는 처음에 말이죠. 한 달에 한 200, 300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한 달에 200, 300원 쪽.
그러다가 곧 한 달에 1,000원, 2,000원 오르다가요. 또 그 다음에 한 달에 5,000원, 7,000원 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 타원형 부근에서는 한 달에 1, 2만 원, 2, 3만 원, 4, 5만 원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잖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4월부터 슈퍼사이클 돌았다고 할 때 4월, 5월, 6월은 뭐 한 달에 뭐 수백 원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7월달 한 달에 2천 몇백 원 올랐죠. 엄청나잖아요. 예.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 투자할 때 투자의 승패는 어디서 갈리겠는가? 바로 저 타원형 부근을 누가 먹느냐? 거기에 달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그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이겁니다. 이건 확실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이클의 구체적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은 타원형 부근이 등장할 거, 요런 건 거의 확실하지 않겠나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각형 박스 부근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타원형에 도달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겁니다. 지금 겨우 이제 무릎을 지났나, 뭐 무릎 근방인가, 거기서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조금 더 가면 허벅지도 있고요. 조금 더 가면은 포동포동한 젖가슴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부터 타원형까지를 투자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투자 기간 동안에 투자 수익률, 투자 성적 극대화 전략,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수량 늘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 속도로 뛰자 이겁니다. 선속도로 뛰지 말고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외국인 투자 성적 분석에 말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도 같은 그 입장입니다. 저는 뭐 4,000원대에서도 샀고요.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대에서도 기본적으로 계속 사 모았고요. 8월에는 8월 3일인가 그때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8시 20분에 전일 종가 9,110원에 준 거 딱 던졌더니 바로 체결되죠. 그때부터 엄청 빠졌잖아요. 그때. 그래서 뭐 그래 덤덤하더라. 그래서 또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저는 뭐 10,000원 넘어가고 15,000원 넘어가도 이런 어떤 그 기본 전략은 아마 저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그 연기금 매도하는 거 조금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말이죠. 친구들하고 캠퍼스 잔디밭에 모여 앉아갖고 마이티라는 카드 게임 하면서 웃고 떠들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지금 떠오르는데 그 당시에는 말이죠. 78년이니까. 그때 유신헌법, 긴급조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침 7시 반경 되면 말이죠. 제가 그때 그 관악사 있었는데, 그 도로 있잖아요. 도로 따라서 정경들 가득 실은 그 닭장차죠. 줄 지어서 이제 관악선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관악 캠퍼스 완전 포위해 있죠. 숲속 요소에 그냥 죽 치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6시 반 되면 퇴근하고요. 그게 일상이었네요. 그래서 학생들 한 30명만 모이면 짭새들이 와서 쳐다보고 그냥 모이지 마라 그러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모여서 카드놀이나 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카드놀이에 집중하면은 카드놀이 할 때 처음에 잘 나가던 선수가 있죠. 그런데 그 판이 끝나고 돈 세리는 선수는 따로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뭡니까? 초장급발, 개급발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현재까지는 연기금 투자 수익이 아마도 외국인들보다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기금이 먼저 삼성중공업 매집을 시작한 것 같고요. 더 많이 샀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매집한 것보다 더 많이 매집한 걸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나 총 수익은 외국인이 당연히 더 많고요. 그 이유는 주식수가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기금이 매도세 보이는 것은 바로 초장급발, 개급발 되는 저 완전 멍청 투자 아닌가 일단 이렇게 직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지금 무릎 아래에서 파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에서 물리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샀더니 내리는 경우는 물리는 거죠. 그러나 이게 바로 하방 리스크인데, 팔았는데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방 리스크입니다. 팔았는데 오르는 경우도 물리는 겁니다. 물리는 겁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8월 4일 기준 주요 선수별 삼성중공업 매매 동향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일단 1개월 누적 순매수량하고요. 최근 일주일 증감을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한 건데 1개월 누적 순매수는 외국인 뿐입니다.
근데 최근 일주일간 그 변화한 거 붉은색 그거 보시면은 기관이 555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도 한 82만 주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650만 주 매수입니다. 근데 기관들 중에서는 연기금이 271만 주 팔았고 투신 121만 주 팔았고 금융투자 100만 주 팔았고 이렇습니다. 보험도 한 88만 주 팔았고요. 매수한 곳은 사모펀드 27만 주 뿐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소량 그 순 매도로 나온 거는 일주일이라는 인위적으로 제가 임의적으로 분석 기간을 정했기 때문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세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런 글로벌 이벤트도 있었고요. 기관들이 지금 작정하고 팔아치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렸습니까? 예, 주가 내렸습니까? 8월 들어 종가 기준으로 꼴랑 한 120원 내려 있습니다. 예, 8월 4일. 근데 제가 볼 때 8월 4일은 종가 그게 맞춘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건 지난 그 종가 고점 돌파하는 거는 저건 순간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라서, 지금 내린 거 아니지 않느냐. 즉, 매도세의 실패 아닌가, 매도세가 물린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일단 주목이 됩니다. 매도, 매수는 전부 공격 수단일 뿐입니다. 매도도 공격 수단이고 매수도 공격 수단입니다. 그런데 매도했다면 가격이 팍 내려야 그게 매도가 성공한 건데, 그래야지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왜 팝니까? 싸게 더 많이 사기 위해서 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거는 매도 실패죠. 현재까지는 연기금이 팔아제껴도 기관이 축자사자 팔아도 주가 하락에는 실패했다 이겁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한 것은 그거는 6천원, 7천원대에서 틀렸던 개인들이, 즉 팔아서 물렸던 개인들이 다시 매수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새롭게 그 조선주에 입성하는 개인들, 그 고수들, 큰손 고수들도 점점 늘어난다. 이런 징조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매수에는 가격을 팍팍 올려가면서 하는 매수가 있고요. 내릴 때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물량을 늘리는 매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관들 중에서는 연기금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매우 중요한 선수인데, 다른 기관들은 저는 존재감이 없다고 보고요. 특히 금융투자는 지금 수시로 샀다 팔았다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저거는 있으나 마나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삼중을 얼마나 들고 있는가 요걸 보면은 23년 금년 3월 말 기준 대략 한 5,555만 주입니다. 이후 3개월 누적 순매수가 한 943만 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6,500만 주 내외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누적 순매수량이 한 2,7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다 판다고 해도 돈 최대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게 많은 돈입니까? 푼 돈입니까? 외국인이 저거 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규로 진입하는 개인 큰손들 중에도 저 정도 돈은 다 모으면 저 동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푼돈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다 파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연기금 매도하는 것은 물량을 매수자 입장에서는 물량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연기금 매도가 최근 이 장세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조선주 매매 동향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연기금은 삼중, 현중, 한국조선해양을 지금 매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매수는 연기금이 매수하는 것은 한화오션하고 현대미포입니다. 그러면 기관이 매도하는 것은 연기금 매도에다가 한화오션을 다른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하는 것은 현대미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현대미포를 매수한다는 것, 결국 적게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 팔고 적게 오른 거 사겠다 이런 것 같은데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은 대략 현대미포뿐인 것 같기도 하고 현대미포는 그러나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매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 좀 헷갈릴 정도이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은 삼중, 현중,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즉 연기금과 기관이 파는 것은 싹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슈퍼사이클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삼성중공업 지분율이 40% 넘긴 것이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즉 경험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슈퍼사이클 돌아간다는 게 요게 여기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 이게 지금 슈퍼사이클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세월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그런 업종과 종목은 계속 수량 늘려가는 게 이게 투자의 정석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위에서 봤던 그 수량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슈퍼사이클 정말로 돌아간다면은 그러면 외국인들 지분율 퉁쳐서 절반까지 가지 않겠나? 이게 논리측이라는 겁니다. 예, 경험칙과 논리측에 다 부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지분율 작년 언젠가는 50% 가까이 대략 수량으로 한 4.4억 주가량 보유하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현재 한 1.6억 주 좀 넘었죠. 1.6억 주에서 1.7억 주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주구장창 사모을 거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초과로 대략 한 2.8억 주나 2.9억 주 정도 추가로 더 사야 할 것 같다, 순매수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도 이제 깔짝깔짝 되는 것 같지만 쑥쑥 올라가게 되고 깔짝깔짝 되다가 또 쑥쑥 올라가지 않겠나. 즉 계단식 상승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